내 자국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물어보고 올까? 아 정말 내가 2번은 못하겠다. 엉엉 울면서 막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면서 막 심장 콩콩콩콩 거리고. 저는 노산이기 때문에 예술 쪽 일하시는 분들은 꼭 알면 좋을 것 같은데, 안녕 깡깡이들.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우리 구독자 애칭을 지었어요. 너무 귀여운 것 같아, 깡깡이. 영상에서 처음 불러보는데 되게 쑥스럽네요. 오늘은요, 제가 평상시에 보통 유튜브에서 뷰티 얘기나 아니면 뭐 화장품 리뷰 이런 걸 하는데, 오늘은 좀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사실 임신을 했어요. 보통 이제 15주가 지나면 안정기라고 해서 그때 많이들 인밍아웃을 하는데, 사실 조금 고민하다가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. 해명은 토토고요. 이 토토는 우리 강아지 또또 동생 토토라는 의미와, 그리고 또 태몽으로 토마토 꿈을 꿔서 토토라고 지었고요. 영상에서 이렇게 제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익숙하진 않지만, 19주, 한 5개월 정도를 지나면서 저도 처음 아는 너무 많은 변화들, 그리고 임신 초기 증상들, 임신하고 해야 되는 것들, 그리고 제가 좀 조심하고 있는 것들, 또 걱정스러웠던 것들,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또 공감이 되기를 바라면서. 저는 결혼한 지 7년 됐고요. 35살 넘으면 이제 보통 노산이라고 하는데, 요즘에는 뭐 결혼도 출산도 되게 다들 늦는 편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그게 감흥이 없었어요. 그리고 아이를 갖는다는 게 정말 많은 걸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뭐 남자들 군대 가는 것처럼. 그래도 군대는 한 2년 정도지만 출산 전과 후의 삶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거기서 오는 두려움도 있었고,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됐을 때 내 아이를 갖고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. 그렇지만 또 한켠으로는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가 되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 감정들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긴 하지만 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계속 미뤄왔던. 그러다가 올해 이제 40이 넘으면서 이게 계속 미룰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내가 환갑이 되면 아이는 대학교에 들어갈 거고, 그럼 난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 아이와 소통할 수 있을까? 과연 내가 아이가 클 때까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, 그때쯤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국 나이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난임병원에 가면 내 자국 나이를 알려준다,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, 아 그래? 그럼 나도 가서 내 자국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물어보고 올까?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혹시 내가 아이가 안 생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, 그렇다면 미리 계획이라도 좀 세울 수 있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서 검사라도 좀 받아보자 하고 신랑한테 얘기를 했더니, 다행히 신랑이 오케이 했고, 그렇게 얼떨결에 난임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됐고, 결과는 둘 다 이제 조금 모자란 정상이기는 한데,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한 해 두 해 갈수록 가능성은 점점 팍팍 떨어지니 시험관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은 이제 생각하고 오겠다 하고 그냥 집에 왔죠. 그렇게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생각을 했었나? 생각한 끝에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 시험관을 딱 한 번만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입양을 하자 하는 얘기를 했어요. 사실 입양 생각도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날짜를 받아서 자연 임신 노력과 그리고 시험관을 같이 시작했었죠. 처음 병원에서 이제 주사기를 주고 그걸 받아봐서 처음 제 배에 제가 주사를 놓는데,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내가 스스로 나한테 주사를 놓다니 막 너무 무서워서 처음 배주사 맞는데 막 진짜 막 엉엉 울면서 막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면서 막 심장 콩콩콩콩 거리고 그렇게 주사를 맞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주사 맞기도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쯤 한 열흘 정도 지나고서 병원에서 이제 이날쯤 생리를 할 테니 생리 시작하면 와라 해서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, 날짜가 됐는데
안 하는 거예요. 병원에서 말해준 날짜는 되게 정확하거든요. 정말 혹시나 해서 얼리 테스트기 이거 사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온 거죠. 정말 너무 놀라서 막 얼떨떨하더라고요. 막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던 거죠. 사실 시험관을 해도 한 번에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게 그 얼떨떨한 와중에 들었던 생각이 나 이제 일 못하겠네. 나 뿌염해야 되는데. 나 보톡스 맞아야 되는데.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. 막 이런 정말 현실적인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임신 사실을 저는 조금 일찍 한 4주 6일쯤 알았던 것 같아요. 처음 임신이라는 거를 알기 전에 제가 땀을 잘 안 흘리거든요. 근데 자는데 막 땀이 주룩주룩 났다가 갑자기 너무 추워서 막 덜덜 떨다가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 거예요. 감기 기운이 있나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임신의 초기 증상이었던 건 거죠. 한 6주 정도부터 슬슬 입덧이 시작됐는데 막 입덧뿐만이 아니라 몸에 쌀알 같은 한 생명이 들어오면서 호르몬이 정말 많이 바뀌면서 몸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더라고요. 제 초기 증상은 웬만한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. 입덧은 다른 분들, 심한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토할 수 있었고 특히 속이 좀 비어있거나 피곤하면 바로 올라왔고 시도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막 신랑이 이게 눈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더라고요. 저는 또 가래덧이 있었어요. 참 별게 다 있더라고요. 가래가 계속 목 안에서 껴있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이게 느껴질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거죠. 그리고 잠깐 서 있는 정도도 몸에서 이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녁 좀 차려볼까 하고 잠깐 서 있으면 갑자기 열이 막 37.5도까지 막 올라요. 그럼 또 바로 누워야 돼요.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 나는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계속 누울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. 왜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없는지 되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원래 먹고 싶은 게 엄청 많은 사람인데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뭘 먹어도 맛도 없고 근데 또 안 먹으면 올라오고 그렇게 좋아했던 고기도 생각만 하면 너무 싫고 정말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. 그때 몸무게가 한 4kg 정도 빠졌어요. 임신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.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다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지? 막 이러면서 다들 이제 입덧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니 입덧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너무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괴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. 정말 내가 2번은 못하겠다 이러면서 임신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진짜 존경스럽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이거 외에도 화장실 자주 가고 변비, 속쓰림, 숨 차고 저는 되게 재채기가 유난히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이런 증상들이 조금 나아지는 날이 있어요. 그럼 또 되게 무섭다? 애기 잘 있는 거야? 막 이런 걱정이 들면서 또 막 병원에 가요. 그 선생님이 입덧이 없어도 걱정이고 있어도 걱정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일 힘들었던 거 향. 사실 임신 초기 증상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향에 대한 부분은 되게 공통적인 것 같더라고요. 신랑이 어디서 뭘 보고 임산부가 되면 사냥개 코가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정말 향이 민감해져 있어요. 제가 전에 향 좋은 핸드크림 이제 리뷰를 한다고 진짜 향 있는 핸드크림이 집에 이만큼 있었는데 그거 다 나눠주고 저는 무향 바르고 다니고 그때 정말 향이 없는 제품이 너무 드물구나라는 걸 새삼 처음 느꼈어요. 그래서 임산부가 주변에 있다면요 향수나 향이 강한 제품들은 좀 되도록 피해주시는 게 센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입덧이 심하면 병원에서 입덧약 처방을 해주는데 그걸 먹으면 또 잠시 천국이에요. 좀 버틸 수 있는데 또 양심상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많이 먹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참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됐던 게 초반에 배통증하고 피비침이 계속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갑자기 막 병원 찾아가고 이런 일도 좀 많이 있었고 솔직히 되게 짧은
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 때문에 내 몸이 막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혹시라도 정말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너무 걱정되고 좀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12주까지는 누워있기 싫어도 누워있고 걸을 때도 되게 느릿느릿 걷고 운전도 웬만하면 안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도 되게 조심했고 무거운 것도 안 들고 커피, 회, 초콜릿 이런 거 안 먹고 뭐 온수매트도 쓰다가 안 쓰고 뭐 레티놀 들어간 화장품 이런 거 다 안 쓰고 정말 조심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조금 안정기가 돼서 생각해보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아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지 않으면 안 쉬니까 조심하지 않으니까 쉴 수밖에 없는 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때 그나마 도움이 됐던 음식들이 뭐 탄산수에 매실 그리고 뭐 탈수 증상 있으면 몸이 더 힘들다고 해서 포카리 스웨트를 약처럼 먹었고요. 뭐 누룽지에 김치 그리고 참크래커 뭐 이런 거 좀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나마. 주변에 혹시 임신한 친구가 있다면 잘해주세요. 정말 온전히 혼자 겪어내야 하는 그 처음 느끼는 몸의 변화들이 되게 낯설고 힘들고 또 걱정도 되고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처음에 애기 심장 소리 들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울컥했고 그리고 한 9주 정도 됐을 때 이게 아기가 젤리건 모양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이제 초음파로 보는데 너무 귀엽고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 저는 임신을 하고 임신 확인서를 들고 보건소에 가서 철분제랑 엽산 뭐 이런 것들을 받아왔고요. 원래는 좀 간단한 몇 가지 검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임산부가 먹어야 하는 영양제들을 몇 가지 구매했고 그리고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놀랐던 게 7주부터는 태아보험이랑 산후조리원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. 아니 나도 내가 임신한 게 실감이 안 나는데 지금 무슨 태아보험을 들라고?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라고? 나 진짜 입덧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막 입덧 때문에 막 몸은 힘들고 뭐 검색해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 와중에 12주에는 기형아 검사를 하니까 11주 안에는 태아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산후조리원도 좋은 곳은 금방 마감이 돼서 빨리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진짜 너무 힘들게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니 뭐 보험도 뭘 알아야 될지. 저는 산후조리원은 맘소올리 그 카페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동네에 가까운 좋은 곳이라는 산후조리원을 몇 개 검색했고 태아보험은 유튜브 몇 개를 좀 찾아보고 한 분의 설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설계를 들고 제가 소개받은 설계사분한테 이건 어때요? 하고 물어봐서 보험을 들었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조금 마무리된 다음에는 나라에서 주는 임산부 혜택을 좀 알아봤어요. 국민행복카드 같은 그 임신 초반에 주는 바우처도 있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. 이 혜택들을 좀 잘 정리해놓고 어차피 출산 후에는 정신이 없을 테니까 이렇게 달마다 내가 뭘 챙겨야 하는지 메모해놨어요. 그리고 예술 쪽 일하시는 분들은 꼭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술인 등록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예술인으로 등록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아기가 조금 커서 이제 어린이집에 갈 때 맞벌이 부부로 등록이 돼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 등록되는 과정이 길게는 한 4개월 정도까지 걸려서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12주에는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이게 은근 조마조마한 일인 거예요. 그냥 일반 기형아 검사랑 그리고 35세 이상이면 권하는 리프티 검사라는 게 있어요. 그 리프티 검사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검사라고 하더라고요. 보통 일반 기형아 검사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리프티 검사는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노산이기 때문에 리프티 검사를 했고요.
근데 진짜 이런 게 있는지도 정말 처음 알았어요. 그리고 어플을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일단 세이베베라는 어플은 뭐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거예요. 병원에서 아기 초음파를 보면 그 초음파 영상을 세이베베라는 어플에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거든요. 그럼 뭐 따로 저장해서 내가 보관할 수도 있고, 그거랑 그리고 저는 280데이즈라는 어플을 받았어요. 이 어플은 주수마다 이 시기의 엄마, 그리고 엄마를 위한 어드바이스, 이 시기의 아기, 아빠를 위한 어드바이스, 뭐 이런 식으로 임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꿀같은 정보를 그때그때 주더라고요. 이 어플을 보면서 이제 이쯤 되면 뇌가 자라는구나, 그럼 뇌에 좋은 걸 좀 먹어야겠다, 뭐 이쯤 되면 소리를 듣는구나,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겠다, 뭐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10달 후에라는 어플이 있는데요. 이 어플은 저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초음파 사진에 써있는 뭐 아기의 머리 둘레나 뭐 체중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그 주수에 비해서 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비교해주는 어플이에요. 그래서 뭐 내 아기가 머리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크구나, 뭐 잘 자라고 있구나,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어플은 베이비 핫딜이라는 어플인데요. 이거는 말 그대로 뭐 핫딜이에요. 뭐 아이 용품이나 간식 같은 거 싸게 나오는 사이트 같은 거 있으면 서로들 이렇게 막 올려주더라고요. 아기용품뿐만 아니라 뭐 과자, 물티슈 뭐 이런 것들도 딜이 뜨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줘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바디 로션과 오일을 정말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어요. 15주쯤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뭐 이제 위험한 거 다 끝났다고 보셔도 되고요. 파마, 염색, 운동, 회, 부부관계 다 괜찮아요 하시는데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. 잘 버텼다 막 이런 생각 들고,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한 15주, 16주 정도 되면 입덧이 슬슬 끝나가고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두통과 소화불량이 찾아오더라고요. 그리고 똑바로 누워서 자면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소화불량 때문에 양배추즙을 사서 먹고 있고, 조금이라도 매운 걸 먹으면 위경련이 또 바로 와서 매운 거 잘 못 먹고 있어요. 두통은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조격기를 사서 또 조격을 하고 있는데, 이게 그래도 나름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입덧이 끝나니까 먹고 싶은 게 조금씩 생기고 뭘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몸무게도 이제 임신 전 원래 제 몸무게로 돌아왔고, 그때 사실 저는 먹는 거는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. 뭐 임산부가 다이어트를 해?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먹고 싶은 거는 다 먹긴 하는데, 그래도 내가 임신을 핑계 삼아 내 식탐을 채우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안 먹는 건 절대 아니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먹는데 빵이 너무 맛있어. 근데 이 빵을 내가 다 먹어버리면 나는 살이 찔 것이고 애기한테도 좋을 건 없어. 이럴 경우에는 좀 자제를 하는 거죠. 또 뭐 임산부니까 이거 먹어도 돼? 저거 먹어도 돼? 하고 되게들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다 먹습니다. 이건 좀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. 뭐 커피, 콜라 이런 것도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먹고 있고, 대신 좀 신선한 거 먹으려고 하고 알코올 빼고 다 먹습니다. 한 12주, 15주 정도까지는 먹는 거 좀 조심했어요.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아이의 많은 기관들이 형성되는 시기니까 좀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, 근데 한 3개월을 계속 누워있고 자이든 타이든 잘 먹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뭘 하려면 몸은 안 따라주고 일도 못하고 근육은 다 빠지니까 몸은 점점 더 힘들고, 임신이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정말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인 거예요.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내가 뭘 하면 막 죄책감이 느껴지고, 이거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 들고, 그러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출산한 게 지인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언니 나는 내가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신경이 쓰인다 막 이러면서, 나는 애기한테 좋은 음식만 먹고 애기한테 좋은 화장품만 쓸 자신이
싶다.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이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어차피 생명은 하늘에 속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해놓고도 또 뒤돌아서면 걱정되고 또 일도 못하니까 자꾸만 다운되고 자꾸 누워있으려니까 더 힘들고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싶다라고 장문의 카톡을 보냈죠. 그때 몸도 심적으로도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언니의 답장이 아이한테 막 해강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편하고 행복해야 아이한테도 좋다고, 엄마가 행복해야 그 아이한테 호르몬도 잘 전달되니까 너만의 유니크한 임신 기간을 즐겨라,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유키즈에서 이제 그 명의 산부인과 선생님이 나와서 임산부한테 가장 위험한 건 안정이다,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그래, 나답게 살겠다, 이런 각오를 했죠. 그래서 중기부터는 뭐 임산부 요가도 하고 많이 움직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고 있어요. 지금도 임신하고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임산부 요가를 시작한 거거든요. 너무 좋더라고요. 대신 12주에서 15주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나한테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수 사진을 지금 15주부터 이제 배가 조금씩 나왔을 때부터 찍기 시작했어요.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해보자 이러고 이제 막 주스 원피스 사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, 허리도 없어지고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. 옛날에는 이러면 막 윗몸 일으키기 막 하고 나 진짜 그만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젠 그럴 일이 아니니까 받아들여야 되고, 16주부터는 태교, 태당 뭐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하는 거는 딱 갖고 와봤는데 요거밖에 없어요. 그나마 이 책 하나로 잠언 성경 한 장씩 매일 읽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 보면서 아빠한테, 애기한테 손 올리고 기도해주라고 하고, 이거밖에는 제대로 된 태교는 안 하는 것 같고요. 대신 제가 행복한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하려고 해요. 제가 언제 행복할까 생각해봤는데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뭘 만들어주거나 뭘 줄 때 되게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행복한 순간을 먼저 찾고 그 순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, 그 순간의 기분을 되게 많이 한껏 느끼려고 그러고 있어요. 네. 뭔가 말이 되게 길어진 것 같네요. 저도 딱 요 시기까지 제가 경험한 거 외에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. 저랑 같은 시기를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얘기하고 싶고, 그리고 배우고 싶고,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리 알려주고 싶은 언니의 마음에 이렇게 좀 주저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이제 인밍아웃을 했으니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뷰튜버로서의 컨텐츠도 물론이지만 임산부로서의 생활도 이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. 긴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. 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